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발산하는 에너지를 통해 실제로도 우리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듣기엔 신비롭게 들리지만 이는 단순한 자기계발식 희망사항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개념들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실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 행위가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전자와 같은 미시 입자가 누군가 관찰할 때와 관찰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요. 이는 의식 또는 관찰이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의식, 감정, 에너지와 물리적 현실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에너지다 라고 주장했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으로 대표되는 이 명제는 과학계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세계와 현실의 관계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물질조차도 근본적으로는 에너지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한 일종의 에너지 파동이라 할 수 있죠. 뇌가 생각을 할 때 뇌파가 발생하고 가슴이 감정을 느낄 때 미세한 전자기장이 몸 주위를 감싸는 등 우리 몸은 늘 에너지를 내보내고 받는 안테나처럼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의 파동과 감정의 진동이 주변 현실에 영향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흥미로운 개념에 다가서게 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명강사인 그렉 브레이드는 우리의 우주를 디바인 매트릭스, 즉 신성하고 거대한 그물망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연결된 하나의 에너지장이며 우리의 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품는 신념과 생각, 그리고 감정이 이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쳐 마치 우리가 현실이라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이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내면의 믿음이 현실의 청사진이 된다는 의미이죠. 한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론다 번의 시크릿에서 소개된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비슷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생각은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속하고 강렬히 느끼면 우주는 그 생각과 감정의 주파수에 맞는 현실을 우리의 삶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끌어당김이란 같은 파장끼리 서로 당기는 현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보내면 긍정적인 사건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부정적인 경험을 끌어들이게 된다는 의미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막연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의 여러 실험 결과들이 이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생물학 실험에서는 인간의 DNA와 빛 입자 사이에 신비로운 상호작용이 관찰되었습니다. 실험자들이 진공 상태의 용기 안에 DNA 샘플을 넣었을 때 DNA가 주변의 빛 입자들을 질서 있게 배열시켰고 심지어 DNA를 제거한 후에도 빛 입자는 그 배열을 유지하는 DNA 팬텀 효과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생체 정보가 에너지장에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군사 실험에서는 한 사람의 체내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그 사람에게 감정적 자극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 먼 곳의 DNA 샘플에 동시다발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감정의 에너지가 전달된 듯한 이 현상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실험들에 따르면 사랑, 감사 등의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사람의 DNA, 나성 구조가 이완되고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에서 DNA 구조가 수축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감정 상태가 생체 물질의 물리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단순히 주관적인 것이 아니며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주변의 에너지장인 디바인 매트릭스에 파동을 일으켜 그 파동이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렉 브레이드는 감정은 디바인 매트릭스에 말을 거는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이 우주에 전달되어 현실이 그에 맞게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시크릿에서도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각뿐 아니라 강렬한 감정, 즉 믿음과 기대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내가 원하는 현실에 맞는 감정의 주파수로 스스로를 조율하면 그와 공명하는 현실을 받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우리의 내면과 외부 현실은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 거울처럼 연결된 하나의 세계입니다. 내면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고 감정의 에너지를 쏘느냐에 따라 현실이라는 정원에 피어나는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셈이죠. 인간의 의식은 더 이상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창조의 주체이며 우리는 모두 일종의 창조자로서 순간순간 삶의 경험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크릿에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삶이 극적으로 변화한 사연들이 다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비전보드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꿈꾸는 집의 사진을 스크랩하여 매일 바라보는 비전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저 집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했고 그 집에서 사는 기쁨을 마음속으로 느끼곤 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짐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그의 아들과 함께 오래된 비전보드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보드에 붙어있던 집의 사진이 바로 자신이 막 이사온 현재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 감격했고 자신이 품었던 이미지와 감정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화는 명확한 의도와 믿음, 그리고 지속적인 감정의 투사가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은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적인 치료와 더불어 마음의 힘을 이용하여 스스로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유쾌한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고 미래에 건강해진 자기 자신을 그리며 희망과 감사의 감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감정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돌려 즐거움과 긍정에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검사 결과 그녀의 병은 의사들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호전되었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웃음과 긍정 에너지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효과가 탁월한 약이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 등을 통해
현자의 믿음과 정서 상태가 치유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서 긍정 에너지의 믿음과 기쁨을 선택함으로써 현실을 치유 방향으로 바꾼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여러 실험들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중 슬릿 실험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관찰자가 없을 때, 즉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측정하지 않을 때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간섭 무늬를 만들며 여러 곳에 확률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관찰하여 슬릿을 지나가는 전자를 측정하면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여 한 지점에만 나타나죠. 스크린에서 밝고 어두운 줄무늬 패턴은 관찰하지 않았을 때 간섭 무늬로 나타나고 관찰 시에는 이 무늬가 사라집니다. 이 실험에서 핵심은 관찰 여부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전자를 하나씩 쏘아서 두 개의 틈을 지나가게 하면 관찰자가 없을 때는 전자가 두 틈을 동시에 지난 것처럼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전자가 한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능성의 형태로 퍼져 있다가 우리가 보는 스크린에 부딪힐 때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늬인 겁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양자 중첩 상태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하나의 현실이 아닌 여러 잠재적 현실 상태로 겹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틈으로 전자가 지나가는지 똑똑히 관찰하거나 측정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퍼져 있던 전자는 마치 눈치라도 챈 듯 하나의 틈을 통해서만 지나간 것처럼 행동하고 그 결과 간섭 무늬가 사라지며 두 갈래의 흔적만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관찰 행위가 전자의 상태를 하나로 붕괴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몰래 장난을 치던 아이가 부모가 지켜보는 순간 갑자기 얌전한 척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관찰자 효과란 관찰하는 행위 그 자체가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의 의미는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이 결정된다는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관찰하기 전까지는 무수한 가능성이 공존하다가 의식의 초점이 닿는 찰나에 하나의 현실로 결정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많은 가능성의 경로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고 믿음을 쏟는 방향으로 현실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선 전자의 위치가 관찰로 확정되듯 우리의 인생에서도 의식, 관찰, 집중이 미래의 한 가능성을 현실로 확정짓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우리가 사는 우주를 참여적 우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독립적으로 저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현실이라는 무대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을 함께 만드는 참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는 고정된 물질 덩어리의 집합이 아니라 관찰자와 뗄 수 없이 연결된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랫동안 양자역학을 연구한 일부 과학자들은 현실이라는 것은 관측될 때만 의미를 갖는다. 과거조차도 현재의 관찰에 의해 결정된다 등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통찰들을 내놓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의식과 현실의 경계가 과학 최전선에서 흐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마치 쌍둥이처럼 강하게 연결돼 있어서 설령 둘을 우주 반대편으로 떼어놓더라도 한쪽의 상태 변화가 즉각적으로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유령같이 작용한다라며 의아해했던 바로 그 현상이죠. 이미 과학 실험을 통해 수없이 검증된 사실로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멀리 있는 짝 입자의 상태도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관찰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간적 거리가 무의미한 어떤 깊은 연결이 두 입자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우주 공간을 거미줄처럼 잇는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정보가 순식간에 공유되는 듯한 형상입니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여러 선각자들의 주장이 과학적으로도 은유가 아닌 현실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나와 타인, 여기와 저기가 실제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식과 감정이 다른 누군가나 멀리 있는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멀리 떨어진 DNA 샘플 실험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무리 사물과 사물이 떨어져 있어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양자의 성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주류 과학은 관찰자를 꼭 사람의 의식으로 보진 않고 특정 장비와의 상호작용 정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양자 현상이 우리 일상의 거시세계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대 과학조차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의 중요함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발견들은 우리가 현실을 능동적으로 형성한다는 오래된 영적 가르침들과도 맞닿아 있죠. 과학과 의식이 점차 접점을 찾아가는 이 흐름은 우리에게 커다란 영감을 줍니다. 이제는 마음의 힘을 논하는 것이 비단 철학자나 성직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 역시 그 퍼즐을 함께 탐구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쌓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현실이 빚어진다는 명제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정과 에너지가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를 철학적,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우리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 우리의 의식과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실천 포인트를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바를 분명히 설정하기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루고 싶은 목표나 소망을 종이에 적어보거나 시각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보다는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상상할수록 좋습니다. 우주에 내비치는 신호가 뚜렷할수록 그에 맞는 현실을 끌어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직장을 원한다면 막연히 좋은 직업을 갖고 싶다보다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즐겁게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어떤 분야의 직장을 얻었다처럼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원하는 현실의 청사진을 뚜렷하게 그리는 것,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 느끼기입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느껴보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눈앞에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마치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감정의 진동이 우주의 강력한 주문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을 때 느낄 것 같은 기쁨, 감사, 평온함을 지금 이 순간 가슴 가득 느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그 장면을 머릿속 영화처럼 그리고 그 속에 내 감정을 생생히 체험하는 겁니다. 예컨대 원하는 직장을 얻었다면 아침에 신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는 자신을 그려보고 주변 동료들과 일하는 즐거움과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사함까지 마음껏 느껴보는 거죠. 감정은 생각의 연료와도 같아서 이 연료가 가득 채워질 때 현실 창조의 엔진이 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자신을 그리며 그 감정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시각화와 감정 몰입 연습을 거듭하면 할수록 우리의 의식은 그 현실을 점점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우주는 그 진동에 맞춰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바라는 바를 이미 이룬 느낌을 느껴보는 특별한 연습 시간 외에도 일상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지금 내가 어떤 주파수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르면 원하는 현실과의 파장 차이가 커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그만큼 원하는 것과 공명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삶을 살다 보면 화가 나고 우울한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눌러 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주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억눌러 있던 두려움을 온전히 느껴주어야 원치 않는 생각도 풀려나고 두렵게 펼쳐지는 물질화된 현실도 함께 풀려나는 것입니다. 두렵고 우울한 감정을 풀어주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정일기를 쓰거나 잠깐 시간을 내어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이지? 라고 자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불안, 분노, 절망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것을 억누르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인 뒤 부드럽게 더 나은 감정 상태로 옮겨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생각을 일부러 자주 떠올려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느껴보고 풀어주는 감정의 전환은 곧 에너지의 전환이기에 이는 현실에 보낼 신호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마음에도 근육이 생깁니다. 점차 부정적 상황에서도 빨리 중심을 회복하고 다시 긍정 주파수에 접속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긍정으로 하루를 채우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긍정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미 가진 것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핍 의식이 사라지고 풍요 의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혹은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할 것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햇볕이 따뜻해서 감사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나를 위해 애써주는 가족이 있어서 고맙다 등 무엇이든 떠올려 보세요. 모든 생명의 원천인 생명에너지,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생명의 원천인 공기, 햇빛, 물, 바람 등을 제공합니다. 이렇듯 우주 에너지는 감사의 힘 그 자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을 때의 에너지 파동은
우리의 의식을 높은 주파수로 끌어올려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파동 위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려보면 훨씬 수월하게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식적으로 괜찮아, 잘 되고 있는 중이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긍정 확언을 자기 자신에게 자주 들려주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잠재의식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우리 뇌는 반복된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니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부터 긍정으로 바꿔보세요. 5번째는 행동과 노력으로 우주의 신호에 응답하기입니다. 감정과 에너지의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간혹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행동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행동은 생각과 감정을 현실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면 행동에도 자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를 지닌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새로운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트이고 작은 가능성에도 용기 있게 도전하게 마련이죠. 그러니 내면의 에너지를 정돈한 뒤 직관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주는 종종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날 우연인 듯 신호처럼 보내줍니다. 직감적으로 어떤 책을 집어들게 하거나 우연한 대화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듣게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 식으로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우연한 우주의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 보는 용기를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직을 원한다면 관련 업계의 행사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력서를 보내는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는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행동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노력이 아니라 내적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와 행동이 합쳐질 때 현실은 더욱 빠르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이라도 꾸준한 마음을 갖고 확신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심은 씨앗이 때로는 천천히 자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애써 맞춘 주파수를 스스로 흐트러뜨리는 셈이 될 수도 있어요. 농부가 씨를 심은 후 매일 파보며 왜 싹이 안 트지? 하고 의심하면 씨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 어느새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주에 보낸 요청과 긍정의 에너지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응답합니다. 다만 그 타이밍과 모습은 우주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현재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적절한 때에 문이 열리고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창조하는 힘의 원천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 힘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세요. 지금까지 감정과 에너지가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발견들과 실천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현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운명의 조각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며 늘상 현실에 반응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현실을 빚어내는 창조자의 능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의 씨앗, 매 순간 느끼는 감정의 파동 하나하나가 모여 삶이라는 인생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도 생기고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 상황이라도 이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훗날 축복이 되고 분노와 절망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내면이 바뀌면 만나는 현실도 바뀐다는 진리는 어떤 상황에나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여러분의 의식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장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믿은 대로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아직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배웠다고 단번에 완벽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의식을 기울이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원리 중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선언해 본다든지 잠들기 전에 좋은 일을 상상하며 감사한 마음을 느껴본다든지 하는 사소한 습관도 좋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머지않아 삶의 곳곳에서 놀라운 우연과 긍정적인 변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신과 신념의 힘은 생각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에너지는 세상에 실제하는 어떤 힘보다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삶은 우리 의식에 빚어낸 예술 작품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감정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의심보다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접하면 막연하게 느껴지고 과학적 증거나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추상적인 이야기로 듣는 사람도 때론 있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때론 정신병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나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변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일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때로 힘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냥 그런 거야 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법칙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 에너지가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과학적, 심리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죠. 그러니 마음의 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떤 부정적인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빛나고 있음을 믿고 건강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음의 거울이기도 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꾸고 싶다면 거울을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거울 앞에 선 나의 표정과 자세를 바꾸면 되는 법이죠. 오늘부터 내 마음의 표정을 밝게 짓고
내 에너지가 긍정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울과 같은 우리 삶의 현실도 그에 맞게 비추며 밝고 멋지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에너지의 조화로 아름다운 현실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긍정의 파장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치토커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소중한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성장과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치토커 채널은 마음 공부를 통한 깨달음의 여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함으로써 긍정의 힘, 상상의 힘, 의식의 힘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현실을 바꾼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곧 신과 같은 존재로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신념을 함께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 보세요. 회원 전용 영상은 여러분의 일상의 진리를 향한 깨달음과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줄 소중한 콘텐츠로 가득해요. 영상 설명란에 가입 안내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회원 가입과 후원은 영상 제작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깨달음의 여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과 힘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내면을 치유하고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